네, 오늘은 동맥경화 검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들여서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혈압계만 있다면은 충분히 동맥경화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사 방법은 뭐 영어로는 그 ABI라고 합니다. Ankle Brachial Index라고 하는데요. 그 앵클은 발목을 뜻하고 브라키알은 팔을 뜻합니다. 즉 발목의 다리의 혈압 중에서 발목 혈압과 팔의 혈압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비율이 어느 이하로 떨어져 있게 되면은 동맥경화를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동맥경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맥경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인 그 ABI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팔만 혈압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팔도 혈압을 측정을 할 때 오른팔이나 뭐 한쪽만 자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팔만 혈압을 측정할 게 아니라 다리 혈압, 즉 발목 혈압을 동시에 잘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영상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발목 혈압의 중요성입니다. 네, 그래서 발목 혈압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그 발목하고 팔의 혈압 비율을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 몸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리 쪽 혈압이 팔 쪽 혈압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10%, 20%, 30%, 40%까지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범위를 정상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동시에 4개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혈압을 동시에 4개를 측정을 하는 장비가 있어서 4가지 혈압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맥경화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혈압계, 이 검사는 혈압계 하나만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은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꼭 검사를 해보시고 본인이 그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혈압을 재고 왼쪽 팔 혈압을 재고요. 근데 집에서 하게 되면은 오른쪽 팔 혈압을 재고 오른쪽 다리의 혈압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은 수축기 혈압입니다. 우리 혈압을 보면은 그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게 수축기 혈압, 뒤에 값이 이완기 혈압인데 수축기 혈압을 주로 계산을 해보면 되고요. 그림 샘플에서는 오른쪽 팔 혈압이 120이 나왔고 오른쪽 다리 혈압이 6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 혈압은 100, 왼쪽 다리 혈압은 13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다리 혈압 값을 팔 혈압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있으니까요. 측정한 다음에 기록해 놓은 다음에 발목 혈압, 다리 혈압 나누기 팔 혈압을 하십니다. 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발 나누기 팔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발목 혈압을 팔 혈압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68 나누기 120이 됩니다. 그래서 68을 120으로 나누었더니 0.57이 되네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100 나누기, 여기는 1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100 나누기 136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120, 요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100 나누기 136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36 정도 되겠네요. 1.3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정상 범위를 이제 1.0에서 이 값이 1.0에서 1.4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대1이거나 한 뭐 30%, 40%까지 다리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혈압이 뭐 비율이 0.9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슬슬 동맥경화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실 때는 한쪽씩 재야겠죠. 오른쪽은 오른쪽, 뭐 두 개가 있으면은 한쪽씩 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 이렇게 한쪽씩 측정을 하시고, 뭐 네 개 있는 집이 있다면은 네 개를 동시에 측정하시면은 가장 좋은데, 이왕이면은 같은 회사 제품으로 측정하는 게 좋고요. 뭐 다른 회사 제품이라도 오른쪽 팔을 이렇게 교대로 측정해서 큰 차이가 없다면은 뭐 다른 회사 혈압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팔하고 발목 혈압을 측정을 한다. 동시에 측정하면 제일 좋지만 누워서 시간차를 두고 측정해가지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1.4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한 0.91에서 0.99는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경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정상, 노말이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0.9 이하부터는 그 1 이하라는 얘기는 결국 다리 혈압이 오히려 팔 혈압보다 더 낮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 얘기는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석회화가 진행되고 혈류 자체 순환하는 양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말초 혈관 동맥경화를 의심할 수 있고요. 이런 다리에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심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뇌혈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경동맥이나 눈의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4 이상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다리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드물지만 뭐 간단하게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핵심은 이제 0.9 이하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지금 측정한 혈압 비율이 0.9 이하인지 1 이상인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 검사를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환자분은 기본적으로 팔다리 혈압 네 군데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검사가 아까 그 수치가 이제 0.85 이상인 그룹이 있고요. 0.48에서 0.85 사이, 그리고 0.4 이하 그 744명의 환자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구분을 해가지고 5년 생존율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5년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선을 딱 그으면 5년 생존율이 이렇게 나오죠. 5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0.4 이하로 0.4 아까 그 앵클 브레아키알 인덱스 값이 0.4 이하인 사람은 5년 생존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0.4 이하인 사람은 5년 있다가 절반 이상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0.85 이상인 경우, 0.85 이상인 경우에는 90% 이상이 5년 뒤에도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의 팔하고 다리 혈압을 측정해 보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검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 보시고요. 치료가 필요하면은 관련된 킬레이션 치료와 뭐 항산화 치료 같은 것을 받아 보시면은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가 이상이 있는데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 5년 생존율을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특별히 질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생존할 수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해도 수치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8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간단히 혈압계만 있으면 검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체크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겠죠. 만약에 ABI 수치가 이상이 있으면서 증상까지 있으면은 5년 생존율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60% 근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아, 나는 뭐 불편한 거 없는데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시고,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해가지고 그 값을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검사해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콜레스테롤 수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U자 모양의 그런 분포를 똑같이 분포를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고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률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부터는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도 ABI 수치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망률이 너무 1.4 이상인 경우에도 안 좋고, 그리고 1.4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한 1.0까지는 가장 사망률이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1.0 이하부터 이제 0.9, 0.8 이렇게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은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동맥경화가 심하게 더 진행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의한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암에 걸린다든가 이런 치매에 걸린다든가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ABI 검사 수치는 아까 1.0에서 1.4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 혈압이, 발목과 팔의 혈압 비율이 이 정도 잘 유지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이 있다면은 한번 기능의학 병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 혈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꿈치 이쪽 위에서 측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약간 한 두 손가락 위에 지점 정도의 측정을 하면 되고요. 요 센서 부위가 요 중앙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동맥이 위치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요 그 공기 주입구하고 그 부위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측정을 해야지 제대로 혈압이 측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에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센서 부위가, 이 공기 주입 부위에 이런 센서 부위가 있는데, 이 센서 부위가 있는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팔하고 다르게 이제 혈관이 크게 두 가지가 지나갑니다. 여기서 복숭아뼈 있는데, 복숭아뼈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후경골동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대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요 앞쪽으로, 발목 앞쪽의 중앙 부위에 지나가는 정경골동맥이 있거든요. 요것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복숭아뼈 안쪽, 거기 만져보면 박동성이 느껴지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이쪽에서 막힐 수도 있고, 이쪽에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부위가 있는데, 그래서 이왕 가능하시다면은 요것도 측정을 해보고 요것도 측정을 해봐서 둘 다 비교해 보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측정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만 한다면은 후경골동맥,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 후경골동맥을 타겟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왕 하신다면은 요 정경골동맥도 타겟으로 측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둘 다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요 위쪽에서도 이쪽으로는 정상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이쪽은 정상으로 높게 나오는데, 이쪽에서만 막혀가지고 혈압이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논문 케이스를 보면 한 30%에서 40%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둘 다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 이게 발목 혈압의 비율을 측정하는 검사는 주로 이제 하지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말초 동맥을 타겟으로 해서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은 동맥경화는 한쪽에만 일어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전신에 걸쳐서 다발적으로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치는 뭐 뇌혈관이 있을 거고요. 눈 혈관도 있고, 그리고 이 목 쪽에 그 경동맥, 그리고 이제 심장, 급성 뭐 그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혈관,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신장혈관,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런 다리혈관, 그리고 이 전신동맥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준 그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거기는 정상일지 모르지만 다른 뇌라든가 눈이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장기의 혈관은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검사를 잘 활용하시되 다른 쪽에도 동맥경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검사는 이 ABI 혈압을 측정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동맥경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가 있습니다. 목 쪽에 혈관을 직접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이렇게 플라크가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동맥이 해당이 되고 여기는 이제 외경동맥, 내경동맥이 있는데 이 내경동맥이 한 50% 정도 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초음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I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동맥 검사도 한 번 정도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눈 혈관입니다. 아까 눈 쪽 망막이나 황반에 혈관에 이상이 있어서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망막과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뭐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안저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망막 눈 안쪽에 그런 망막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신경이 있는데 이 시신경에서 망막 동맥하고 정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에 뭐 굵기라든가 부풀어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면은 눈 쪽에 그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 망막에 안저 촬영을 해서 시신경에 있는 혈관, 망막에 있는 혈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혈관하고 심장 혈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혈관을 찍어가지고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심장 혈관 상태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측정, 심장 혈관을 눈 혈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시신경에 있는 망막에 있는 혈관을 평가를 해서 혈관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자기 혈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40점 이상이면은 상당히 안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맥경화 검사 방법으로는 이제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입니다.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관이 딱딱해져 있고 동맥경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 속도에 따라서 혈관 나이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51세였는데 혈관 나이가 이제 71세로 한 20년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 측정 검사를 통해서 혈관 나이를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동맥경화도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통해서 수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것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한 1800이었는데 한 1600 정도로 수치가 호전된 환자 케이스입니다. 동맥경화를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심장 혈관이 있을 건데요. 뭐 심전도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관상동맥 상태를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장 CT를 찍어서도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관상동맥 조영수를 통해서
직접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뭐 간단한 검사지만 이런 두 가지 심장 CT와 간장 동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할 수 있는 검사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CT도 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제법 많습니다. 엑스레이 뭐 한 180장 정도 찍는 그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은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뇌혈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뇌혈관의 동맥경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 뇌혈관 CT, MRA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단이 되면은 고지혈증 약으로 치료해서 그 진행을 늦춘다. 동맥경화는 뭐 치료 방법이 없고 그냥 고지혈증 약을 먹어가지고 진행을 늦춰야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은 동맥경화는 고지혈증 약으로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항산화 치료와 킬레이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제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맥경화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검사 방법에는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 즉 발목의 혈압을 팔의 혈압으로 나눠 가지고 그 비율을 측정을 해서 1에서 1.4 정도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1 이하로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해당 그런 다양한 검사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은 뭐 지금 당장 혈압계를 꺼내 가지고 팔 혈압도 측정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발목 혈압도 한번 측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목 혈압을 측정할 때는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 후경골 동맥을 타겟으로 측정을 하고, 발목 앞쪽에 있는 정경골 동맥을 타겟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해서 혈압을 꼭 측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